자, 시세조사 입대기를 일부는 했습니다. 일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부째는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할 강의는 경매 투자는 정신세계하고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을 주제로 이제 강의를 할 겁니다. 대부분 보면은 이제 제가 이렇게 계속 보면은 어떤 참 보면 그렇죠. 이거를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되려나? 우리가 정치나 경제나 또는 뭐 예술가나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사고방식과 철학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는 그 사람이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성장 가능성이 무궁한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작은 소화병에 걸려가지고는, 소화병이 뭐냐면 이제 작은 내 몸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갖는 경우에는, 또는 요 앞에 떨어진 돈 100만 원이 제일 중요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멀리 내다보는 힘이 약하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발등에 또는 엄지발가락에 떨어진 밥알을 쳐다보고 있다 보면은, 우리가 멀리 1년 후, 2년 후, 3년 후, 10년 후에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 아예 상상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조금 결과가 늦게 나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아예 투자를 못하고 아예 그때까지 기다리는 진득함도 없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노가다라고 표현되죠. 그러니까 일일 노동하는 사람은 하루에 월급이 아니고 하루에 수당이 그날 저녁에 떨어져야만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한테 야, 돈을 5일 있다 줄게, 그러면 환장할 노릇이 된 거죠. 그렇지만 월급쟁이들은 월급을 타는 한 달을 주기로 생활을 꾸미기 때문에 뭐 월급이 3개월 늦어졌다 그러면 또 미쳐버리려고 그러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스스로 돈을 갖다가 짧게 바라보고 주기를 짧게 바라보는 사람인지 아니면 길게 바라보는 사람인지를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경매라는 걸 배워가지고도 이렇게 주기를 생각하는 능력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경매를 해가지고 해 팔아치워서 돈을 만지려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거랑 상관없이, 긴 호흡으로 쳐다보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매 투자라는 것은, 또는 성공하는 경매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어떤 마인드하고 정신세계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동할 것이다. 이게 제가 서론에 쓴 글입니다. 한번 쭉 읽어보면서, 시세조사 능력과 시세 분석 능력을 배양한다. 경매 고수가 되려면 시세조사 능력하고 시세 분석 능력을 배양해야 된다. 이거 외우세요. 시세조사 능력하고 분석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시세조사 능력을 키우기 위한 방법은 1번 제대로 듣고 보고, 2번 제대로 기억하고, 3번 제대로 감정을 싣고, 4번 제대로 마음을 실어야 되고, 5번 제대로 궁금하기 등 6단계가 존재한다. 우리가 이제 스파레주든 보면은 6단계가 있죠. 우량물건 검색 훈련, 시세조사 훈련, 시세 분석 훈련, 현장 조사 훈련, 그 다음에 수익률 분석 훈련, 낙찰가 결정 훈련, 그 다음 즐거운 명도 훈련, 이렇게 총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조사하고 분석은 통상 하나로 보기도 하죠. 그죠? 그러면 우량물건 검색 훈련, 시세조사 훈련, 그 다음에 현장조사 훈련, 수익률표 분석 훈련, 낙찰가 결정 훈련, 즐거운 명도 훈련. 이게 총 6단계의 훈련 과정이 존재하고요. 그런데 이제 다시 시세조사 분석 훈련에는 다시 한번 6단계의 구조가 나뉘어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대로 듣고 보기 훈련, 제대로 기억하기 훈련, 제대로 감정시키 훈련, 제대로 마음시키 훈련, 제대로 궁금하기 훈련. 이렇게 총 6가지가 존재한다. 어디 보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에 왜 하나가 빠졌지? 시세조사 분석 능력은 제대로 듣고 보기 훈련, 기억하기, 감정시키, 마음시키, 궁금하기 등 총 6가지라고 했는데, 이게 혹시 듣고 보기를 쪼갰기 때문에 나타난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시세조사하고 분석 능력을 원래는 쪼개지만은 또 합쳐서 그냥 시세조사 능력 이렇게도 표현하기 때문이었죠. 어쨌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시세조사와 시세 분석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늘 말이 가르치는데, 여기 보면 저희 경우에 경매 투자를 시작할 때 오직 이 길만이 내가 살 길이라고 생각했다. 오직 경매 고수가 되기 위한 일념을 갖고 깊고 진지한 노력을 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이 딴 길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딴 길. 여러분들은 뭐 직업을 뭐 2개도 바꾸고 3개도 바꾸고 또는 뭐 어떤 사람들은 해년마다 바꾸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됐을 때 자신에게 오는 어떤 정체성은 상당히 조금 자기에게 대한 프라이드가 좀 줄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한계를 매진하겠다, 일로 매진하겠다. 그래서 경매 고수가 되면 편할 거 아니냐. 일념을 갖고 깊고 진지한 노력을 했습니다. 옛날에 그 타짜 말고 그 바둑인가 어떤 그 바둑 영화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보면 그렇게 한죠. 안성기 씨가 안성기 배우가 이런 말을 합니다. 고수한테는 이곳이 천국인데 하수한테는 지옥처럼 느껴질 것이다. 이 현실적인 삶이. 단 한 번의 경매 투자. 그러니까 경매의 어떤 그 실력을 높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현실이 굉장히 놀이터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단 한 번의 경매 투자 속에서 최대한 경매에 숨겨진 진실을 캐내려고 했고, 돌발적인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려고 했다. 맞습니다. 이게 임기응변이 굉장히 필요하죠. 경매에는 임기응변이 굉장히 중요시되고요. 즉 경매라는 것은 숨겨진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별의별 돌발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처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런 노력 때문에 경매 투자에서 단기간에 큰 수익을 올렸고 부동산의 미래를 내다보는 성견지명도 얻었다.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왜 중요하겠습니까? 2008년대부터 부동산의 대폭락이 온다라고 수많은 그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주장을 했습니다. 부동산은 폭락 온다, 폭락 온다. 지금 현재 지금 이 정권의 그 주축을 이루고 있는 정책 전문가들도 다 부동산 폭락은 온다라고 떠버리는 세력을 이 정책 위반하는데 끌어들였습니다. 즉 부동산의 미래를 내다보는 성견지명이 없는 것이죠. 즉 부동산 전문가라는 것은 부동산의 미래를 예측을 해야 되는 것이죠. 수요 공급의 예측을 해야 되겠죠. 지금 이 부동산의 폭등은 결국은 공급 부재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공급은 오늘 공급 시작해봤자 한 3년 후 있다가 공급이 완료되기 때문에 이건 애초부터 먼 시점을 갖고 먼 긴 호흡으로 미리미리 집을 지었어야 되는 것이 되겠죠. 네. 화가라면 누구나 그림을 그릴 수는 있지만 그림 속에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담아내야만 비로소 유명 화가가 되고요. 가수라면 누구나 노래를 부르지만 노래 속의 감정을 절절히 실어내야 유명 가수가 되는 것처럼 경매도 누구나 하는 거지만 어떤 식으로 해야만 경매 고수가 될 것이냐. 그림과 음악도 누구나 하지만 고수는 드물듯이 말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어찌됐든 고수를 되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고수가? 그죠? 자, 부동산 투자는 돈만 들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경매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경매 투자를 통해서 인격을 실현하고 평생을 두고 재테크 수단으로 정착시키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자, 경매를 가지고 인격을 실현하고 재테크 수단 이건 이해되는데 평생 동안 평생 안 하나? 안 합니다. 한 1년하고 2년하고 한두 건 하고 끝내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평생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을 한 몇 년 동안 모을 돈을 쉽게 모으는데 왜 평생 안 하죠? 왜 중간에 하다 말죠? 왜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매를 통해서 인격을 실현해? 선뜻 이해가 안 된다. 그러나 분명히 저 도기한이가 인격을 실현한 얘기를 하면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거를 연구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앞서 예를 든 화가나 가수처럼 누구나 그림을 그리고 노래하지만 평생 화가가 되거나 가수가 되어서 성공하는 사람이 드문 것과 같다. 예, 맞습니다. 우리도 보면은 평생 동안 한 길만 간 사람 드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길만 가더라도 나이 들어서도 존중받는 사람이 더 드물죠. 예. 경매 투자는 정신세계하고 분리할 수가 없고요. 경매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제일 먼저 손대는 게 권리 분석이죠.
누구 한 명 빠지지 않고 흔히들 선택하는 공부 코스고 권리 분석을 다 알면 경매의 길이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권리 분석을 공부를 마친 후 알 수 없는 허전한 마음에 힘들어하기도 하죠. 권리 분석 지식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제일 중요한 건 아니다. 아마도 꼭 필요한 요소로 줄을 세우면 5번째나 그 이후에 권리 분석이라는 게 존재할 것이라는 거죠. 그죠? 만일 이 책을 접하면서 권리 분석이 5%밖에 안 됐다고 라고 놀라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은 투자로 큰 성과를 보지 못한 사람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경매 투자를 하다 보면 사실 권리 분석이라는 게 그다지 많이 필요치는 않거든요. 그러나 공부를 해놓으면 좋긴 합니다. 왜냐면은 권리 분석이 지식이고 지식을 알면 공포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을 공부하면서 공포를 없애는 것은 좋은 일이기 때문에 권리 분석 공부하는 건 추천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매이지 말라 이겁니다. 실제 투자를 하다 보면 정신 집중에 놀라운 힘을 발견하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추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임을 알게 된다. 경매 투자는 여러분의 지적 능력과 영적 능력을 고취시키는 정말 보기 드문 길이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학문이라는 거가 그 학문을 통해서 지식을 채울 수는 있어도 영적인 힘을 키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을 키우려면 주로 이제 종교를 선택하죠. 그 정신력 같은 거. 그러나 경매를 하다 보면은 영적인 힘을 키워야지만 경매에 편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아시겠지만 2년 사이에 부동산의 이 폭거, 악법들이 마구 쏟아졌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악법들이 쏟아졌을 때 혼란이 오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갖다 팔아버리고 싶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벌써 결과가 나오죠. 작년에 판 사람은 손해를 많이 봤다라는 게 다수설 아닙니까? 그럼 언제 파냐도 중요한 개념이 되기 때문에 멘탈이 약해가지고 영적인 힘이 약해서 덜덜덜 떨어서는 이제 고수되기는 힘들 것이다. 여러 가지 좌절이 올 수 있지만 좌절에 굴하지 않는 것 또한 그 경매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적혔죠. 정신 집중의 놀라운 힘을 알게 되는데 정신 집중의 놀라운 힘은 우량물건 검색 훈련에서 수시로 강조했죠. 우량물건 검색 훈련은 스피드를 내야 되고 스피드를 내려면 집중밖에 없다는 거죠. 집중력이 없으면 스피드가 안 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는 그 시사조사 입대기의 두 번째 시간이었고요. 두 번째 시간에서는 영적인 힘도 키워야 된다. 정신세계하고 분리해서 판단할 수 없는 게 경매 투자다. 이 주제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